오늘 이제 좀 지수가 좀 달게 끝났죠, 그죠? 보시면 요즘에 지수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그죠? 네, 지수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이유는 저는 단순해요. 뭐냐면 너무 지수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네, 지수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지수 얘기를 많이 하죠. 왜요?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매진만 하시란 얘기예요. 네, 자 보세요. 지수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죠? 네,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 끝난 걸 보니까 이 모습이 뭐냐면 비관론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차트가 나왔어요. 비관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가 뭐냐면 전저점을 깰 것 같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상승장에서 비관론자들이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미정 형님 어서 오세요. 네. 하나, 둘, 셋. 봉우리가 세 개죠. 그래서 뭐 헤드앤숄더이라고도 하고 뭐 삼산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아니면 이제 뭐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뭐 쓰리봉, 뭐 삼봉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를 지금 깰 것 같은, 그죠? 네, 깨기 직전 저점을 깨기만 하면 막 이렇게 막 하락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차트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관론자 아저씨들이 여러분들을 되게 힘들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저점 깨질까봐, 실제로 깨지면 작년 3월달처럼 이렇게 폭락할까봐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또 방어를 해드려야 되니까 오늘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아무튼 지금 이 지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코스닥 지수 보면은 막 진짜 확 쏟아질 것 같고,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조정이 올 것처럼 생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비관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지수를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코스피 지수랑 뭐 코스닥 지수 많이 보시죠, 그죠? 많이 보실 텐데 잠깐만요. 네, 차트를 다른 걸 좀 불러볼게요. 자, 좀 크게 볼까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코스피 지수예요. 근데 코스피 지수인데 최근에 이제 그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죠? 이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코스피는 0.3%밖에 안 빠졌어요, 그렇죠? 하락한 게 거의 없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1.8%까지 나름대로 하락을 좀 많이 했죠, 그죠? 네, 왜 그럴까?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코스피 쪽은 대형주들이 좀 올라온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중소형주 좋아하시죠? 중소형주는 양쪽 다 별로 안 빠졌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걸 이제 쭉 이제 비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오늘은 좀 추세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자,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요. 그렇죠? 고점을 찍고 옆으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전 세계 증시 대부분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네,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좀 전에 보셨지만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음봉이 조금 세죠. 코스피보다는, 그죠? 네,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만 많이 보시는데 실제로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이나 시가총액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차트가 또 있습니다. 지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 지수, 그 다음에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 코스닥에는 뭐 코스닥 대형주라고 안 해놓고 뭐 100, 네, 100개죠. 네. 코스닥 뭐 300. 그 다음에 코스닥 스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소형주란 얘기죠. 네. 시가총액 100위, 시가총액 300위까지, 그 다음에 스몰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라고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잘 안 보시거든요, 평상시에. 오늘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대형주는 과열된 것들이 많다. 거기에는 이제 주린이들이 많이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왕초보분들이죠. 이런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은 조정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지만 중소형주는 이분들이 거의 안 샀기 때문에 조정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매집을 열심히 하셔라.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네. 한번 볼게요. 네. 코스피 지수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렇죠? 네,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피 지수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 대형주예요. 오늘 거의 안 빠졌어요. 0.2%. 코스피 지수랑 거의 똑같이 끝났는데 잘 보시면 어때요? 추세가 중요한 거 뭐냐면요. 오늘 얼마나 오르고 떨어졌냐가 아니라 현재 추세가 유지되고 있느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옆으로 돌리는 횡보 추세죠. 추세가 유지되고 있나요? 유지되고 있죠. 무너진 게 있어요? 무너진 거 없죠. 그럼 뭐예요? 조정 아니라니까요. 아니 옆으로 돌리니까 횡보 조정 아닌가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개인들이 걱정하는 조정은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조정이잖아요.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뭐냐면 차트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형주 볼까요? 네. 중형주 어떠세요? 옆으로 잘 횡보하고 있죠. 조정 오는 거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장중 조정이라는 걸 제가 얘기했었죠. 최근에. 그죠? 잘 보시면 아래 꼬리 달면서 거래가 많아요. 이거는 세력이 판 걸까요? 세력이 샀을까요? 세력이 팔았을까요? 아니면 샀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세력이 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거래가 터지면 문제가 되지만 아랫꼬리, 즉 장중에는 투매가 나왔었지만 끌어올려서 끝났는데 거래가 많다? 그건 뭐예요? 매수세라는 얘기 아니에요. 매도세가 이겼으면 이렇게 10%기 음봉으로 끝났겠죠. 근데 매수세가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중에 비록 하락은 했지만 이렇게 끝나겠죠. 좋은 거래라는 거죠. 쉽죠? 그렇죠? 네. 중형주를 보면 오늘 되게 잘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잘 그래요. 그리고 잘 보세요. 흐름이 달라요. 각도가 이 방향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이 우상, 최근 것만 보면 횡보 추세의 박스권이다 라고 해서 되게 답답해 하시는데 길게 보면 우상향이거든요. 그렇죠. 아래쪽이 지지선, 위쪽이 저항선인데 대충 봤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뭐 떨어질 생각도 없지만 이쪽은 혹시라도 떨어지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주식을 어떻게 하라고 배우셨어요? 여기 오면은 매수, 여기 오면은 매도하라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쵸?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주식은요 그런 게 있어요. 내려올 것 같은데 그냥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은 싸다 싶으면 대충 사시는 거예요. 샀는데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러면 뭐 좀 더 사시든지요. 아니면 그냥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바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또 열심히 매집해 놨으니까 열심히 파시면 돼요. 그냥 바닥 잡으려고 좀 발버둥 좀 안 치셨으면 좋겠어요. 비관론자들이 맨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맨날 손절하면서 리스크를 피한다고 손절하면서 바닥을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돈은 못 벌어요.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비관론자 중에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잘 확인해 보세요.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분들이 비관론자였나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잘 되게끔 막 되게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비관론자들 중에 큰 돈 번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중에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해가 확 가시나요? 주변에 맨날 뭐 얘기하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사람이 성공하시는 거 봤냐고요. 그쵸? 똑같다니까요. 주식하는데 비관적인 사람은 돈 못 벌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사세요. 사놓고 떨어지거든 좀 더 사시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올라가면요. 잘 파시면 되는 거잖아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뭐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만 했던 얘기인데 여기 문자반 회원들 들으시라고 얘기해드렸어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주식시장은 다 예측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서 그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중용주를 잘 보시면 코스피 중용주 지수 차트를 잘 보시면 우상향입니다.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일 때는요 그냥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 좋아하시죠? 소형주를 볼게요. 소형주 어때요? 추세가 멋지죠? 이 각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충 볼게요. 네. 이 각도잖아요. 네. 여기에서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렀다 갈 수도 있죠. 근데 모르시겠죠? 눌렀다 갈지 바로 갈지. 그러면 사시는 거예요 지금. 네. 사시라니까요. 내려오면 여기 지지선이니까 여기서 사시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더 깨지면 어떡하느냐? 사야죠. 왜요? 박앤세일이니까요. 네. 제가 늘 비율을 그렇게 들어요. 그랜저가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갑자기 3,5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딱 3일만.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저 같아도 사겠네요. 네. 차가 있어도 사겠어요. 왜요? 아니 뭐 누구 가족이나 누구 뭐 하나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다시 파시든지요. 네. 그래도 뭐 남는 장사 하겠네요. 새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비관론자들이 되게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비관론자들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해보시면 알아요. 돈 못 벌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소형주 쪽을 보시면 수급이 좋아요. 게다가 거래가 많아요. 이게 세력이 팔고 있는 차트로 보이세요? 아니면 매집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고수는 고점이 아니라 저점을 체크하거든요. 네. 저점을 보시면 만만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매집하시는 거예요. 설령 음봉이 좀 세게 두세 개 떨어져도 겁내지 마시고 매집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좀 요것만 이렇게 짧게 보면은 되게 좀 안 좋게 보이거든요. 삼봉, 그죠? 네, 삼산. 거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조만간 큰 폭락이 나올 거라고 아마 자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코스닥 쪽도 보여드릴게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어떤 종목, 저기 대형주 쪽을 먼저 보시면 코스닥이 오늘 1.8% 급락했죠, 그죠? 네. 그러면 202를 보시면 코스닥은 1.8% 하락했는데 이쪽 대형주 쪽은, 코스닥 대형주 쪽은 보이시나요? 2.5% 빠졌어요. 더 많이 빠졌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지 않나요? 아니 보통 지수가 1% 빠지면 개별주 중소형주들이 3% 4%씩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가 2% 빠지면 대형주들도 한 2%까지만 빠지고 불쌍한 이제 중소형주들만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었나요? 뭐 4% 5%씩 막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코스닥 지수보다 이게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전저점이 여기거든요. 네, 여기 이탈했어요. 이탈했다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갈게요. 자, 대답하세요 다. 네, 특히 유튜브. 네.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기 싫다. 그러면 좋아요나 누르세요. 네. 아셨죠? 네. 자, 전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조정의 시작으로 보이세요? 1번. 조정의 시작으로 안 보인다. 2번 찍어보세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보세요. 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해보세요. 조정이 시작된 걸로 보이세요? 조정이 시작 안 된 걸로 보이세요? 많이 찍으시라니까요. 네. 조정이 시작된 게 맞죠. 조정이 시작된 걸로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조정이 시작된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자, 대형주를 보면 그래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식은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자, 음봉이 나오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하락을 하면 급락하는 거잖아요. 그죠? 급락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걸리나 안 걸리나 잘 보시면 돼요. 여기서 걸려서 떨어지면 네, 조정이에요. 근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잠깐 틈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반등 나올 때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겁니다. 이거. 네. 네, 대형 쪽은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형주를 볼게요. 코스닥 중형주라고 할 수 있는 코스닥 300. 네. 보시면 재밌죠? 여기는 먼저 하락한 게 1.7%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1.8% 빠졌는데 이거 덜 빠졌어요. 조금 덜. 그죠? 추세를 보세요. 우상향이잖아요. 어우, 거래량 보세요. 이게 매집이면 세상에 나중에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거래량을 보시라니까요. 대형주 쪽에는 큰 거래량이 터진 게 없어요. 그냥 자주 나오던 거예요. 그냥. 그쵸? 큰 거래 터진 게 없는데요. 코스닥 300 중형주라고 할 수 있는 이쪽을 보시면 어때요? 우리 보통 개별주에 이런 거래량 나와 있으면 뭐 상한가로 하나 꽂아놓고 있지 않나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세력들이 털어먹은 시세 분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쵸? 네.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추세도 우상향이죠? 아까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주식을 어떻게 배우셨느냐. 이렇게 추세선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대충 봐서요. 네. 나중에 더 세밀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추세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자꾸 매집하라고 하잖아요. 겁내지 마시고. 또 얘기해 드릴게요. 깨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과매도니까 저기 사모님이나 그 신랑분들한테 바깥분한테 저기 말씀하셔가지고 네, 무이자 대출 좀 받으세요. 여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네. 진짜라니까요.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력이랑 맞짱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인들의 공포, 투매와 맞짱을 뜨세요. 그러면은 부자 되실 수 있어요. 공포랑 싸워서 이겨야지 자꾸 세력이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내 머리만 깨지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세력이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누구랑 싸운다고요? 또 전문가랑도 싸우지 마시고 네. 전문가랑 또 싸우시는 분도 계세요. 네. 누구랑 싸워야 돼요? 개인들의 공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요. 항상 이겨요. 네. 내려오면 매수해요. 수환님 어서오세요. 네. 추세도 우상향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소형주도 볼까요? 소형주도 하시잖아요. 거래량 많죠? 추세는요? 이건 더 확실해요. 대충 보는데 딱 맞죠? 이 채널, 이걸 채널이라고, 이 추세선을 영어로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채널 중간에 있잖아요. 거래량도 많고. 근데 안 가고 있잖아요. 왜 안 갈까요? 대형주들이 확실히 떨어져야지 갈 거 아니에요. 대형주들이 지금 숨이 붙어 있어요. 아직은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거 보면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좀 더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제 최근에 급등해서 대형주들이 확실하게 조정의 길로 들어가는 그게 보여지면 이쪽에서 뽑아요. 그리고 지금 이 코스닥 중소형주들이죠, 그죠? 네, 아까 코스피 중소형주들하고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가요? 거래는 많은데 왜 안 가냐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거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갈까요? 2월 말, 3월 초, 3월 중순까지는 뭐예요? 12월 말에 결산 법인들이 많죠? 그 법인들이 90일 이내에 사업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회계 감사 보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주총회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되거나 관리 종목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세력들도 몸을 사립니다. 세력들도 2월 말, 3월 한 중순까지는 몸을 살아요.
자기들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요. 세력도 아니다 싶으면 잘라버리고 나가요. 왜냐하면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발표되는 게 2월 말 3월 초이기 때문에 세력도 나가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매집을 하셔야 돼요. 조심하시되 매집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2월 말 3월 한 초중순까지는 분위기가 싸해요. 혹시라도 저게 될까봐 약간 공포 분위기 있죠? 네. 그 월화의 공동묘지 같은 그런 공포 영화 보면 분위기 싸한 기분 있잖아요. 네. 왠지 뭐 하나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분위기. 그러니까 세력들도 안 올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올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따라와서 사줘야 되는데 분위기가 싸하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안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추세만.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여기서 사세요. 매수하시고 올라가면 매집 열심히 하셨으니까 수익 많이 내시고요. 살짝 떨어지면 더 사시든지 아니면 좀 눌렀다 가는구나. 그거 아세요? 바로 가는 것보다 눌렀다 가는 게 더 많이 가요. 나중에 이거 제가 기법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그냥 가는 것보다 눌렀다 가는 게 훨씬 많이 가요. 혹시라도 누르거든 세력 전화번호는 모르시니까 속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수익 많이 내주려고 또 눌러주시네요. 진짜예요. 한 번 누른 것보다 두 번 누른 게 더 많이 가요. 진짜라니까요. 네. 근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힘들어요. 그쵸? 갈 때 말 듯 하면서 누르니까 힘들긴 하는데 대신에 항상 그 보상을 해줘요. 보상해준다니까요. 뭘로요? 수익으로 보상을 해줘요. 다음으로 레벨업도 시켜줍니다. 실력이 늘죠. 단기 매매 많이 하시면 단기 매매 실력은 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을 크게 보는 능력은 안 늘어나요. 안 생겨요. 그런데 스윙을 많이 하시잖아요. 스윙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꺾는 걸 참으면서 수익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윙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요. 수익도 많이 나지만 실력도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 배우거든요. 참아야 되니까. 잠깐 참아야 돼요. 뭐 2달, 3개월씩 참으라는 게 아니라 한번 들었다가 노니까 이걸 참는 거거든요. 참았으니까 또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배우게 돼 있어요. 배우기 싫어도 배워져요. 그래서 레벨업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지금 쭉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대형주 쪽은 코스피 쪽 대형주는 괜찮아요. 근데 코스피 중소형주 아주 좋죠? 근데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 대형주들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좋잖아요. 네. 거래도 많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코스닥 아까 상위 종목들 코스닥 100 이걸 보면은 전저점을 깨면서 쭉 떨어지죠? 그리고 떨어지기 전에 이미 거래가 터졌죠? 이것까지 얘기해 드릴까요? 길어지는 설명이. 네.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이미 거래가 여기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 뭐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이게? 네. 세력이 미리 팔지 않았을까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딘가에서 뭘 좀 많이 팔았나 보네요. 거래가 저렇게 많이 나오죠. 대형주인데.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런데 거꾸로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거래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던 아까 코스닥 100에 있던 돈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까 스몰 아니면 코스피 그죠? 네. 중소형주로 가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대형주가 가면 중소형주가 가고 중소형주가 다그고 나면 잡주, 동전주들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전에 얘기를 계속 해드렸던 거예요. 대형주 많이 올라간 것들은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지만 소외를 당하고 있었던 대형주들은 그 지수가 하락하는 걸 막아주려고 올라갈 것이고 급등할 것이고 그리고 중소형주는 아직 관계 없고
주린이들이 거의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얘기를 한 2주 정도 계속 했거든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증거 자료잖아요. 네. 중소형주 보험 멀쩡하잖아요. 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멀쩡하잖아요. 네. 그래 겁내지 마시고 매집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요즘에 그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왕왕 나와요. 자꾸 쉬겠대요. 왜요? 대폭락이 올 것 같다고 쉰대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막 말리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1월 달에는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주식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니 딱 한 달 정도 수익 안 나니까 우리 회원들 말고요. 네, 주변에는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대요. 네. 쉬긴 뭘 쉽니까? 매집하셔야죠. 쉬지 말고 매집하세요. 매집하세요.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얘기 드릴게요. 자, 이것까지 보시면 더 완벽할 거예요. 뭐냐면 다음에 그 지수 있죠? 지수 차트 보실 때 진짜 제발 부탁이에요. 네, 부탁드리는데 그 뭐예요? 휴대폰으로 좀 보지 마세요. 휴대폰으로 차트 보시면 해로워요. 네. 해롭다니까요. 네. 태블릿으로 봐도 아니 태블릿 안 좋아요. 보지 마시라니까요. 네. 최소한 20인치 이상 되는 모니터로 보세요. 네. 요즘에 어지간하면 20인치 넘죠, 그죠? 모니터. 네. 아니면은 뭐 저기 TV로 보시든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다가 그거 바로 TV로 전송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스마트 뷰인가 뭐 그런 기능도 있고, 네. 뭐 미러 기능, 네. 뭐 그렇게 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네. 스마트폰을 잡고 저기 차트 보시면 저기 된다니까요. 네. 자, 지금부터 좀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네. 시간이 없어서. 요게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그 순위대로 나온 건데 잘 보시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하락한 게 없어요. 근데 어디에 맞냐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여기 현대 LG화학 3% 빠졌죠. 그 다음에 삼성 SDI 똑같은 2차전지죠. 네, 3.9% 빠졌고 밑에 여기 위아래로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2.5%, 셀트리온 마이너스 4% 빠졌죠. 그렇죠? LG전자 5% 빠졌고 자,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그냥요? 잘 보세요. 자, 이게 우리 회원들, 유료회원들 전용 시황 잡는 건데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주식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정회원분들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왜냐면 여기 문자반 회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 아직 우리 정회원들한테 했던 얘기를 여기서 조금 해야 돼요.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2차 전지죠. 2차 전지는 전기차에 들어가죠.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거 테슬라죠. 네. 테슬라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네.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서학겜이라고 하죠. 네. 해외 주식을 그 가장 많이 산 게 테슬라랍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를 그렇게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애플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테슬라 주가를 보여드릴게요. 뭐 하고 있는지. 공중에서 붕 떠 있다가 어젯밤에 8% 급락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잠깐 장난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진짜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 같으세요? 하락을 하기 시작한 지가 이미 좀 됐어요. 900달러 찍고 고점놀이 하다가 고점이 언제였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고점 찍을 때와 거의 비슷해요. 1월 10일 전후. 그리고 최근에 슬슬 빠지다가 어젯밤에 8%까지 급락한 거예요. 여기에서 테슬라가 주가를 이렇게 위로 못 돌리면 조정이겠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거만 가지고 한 번 조정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아요. 근데 아무튼 모양새가 좀 불안정해 보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제 경험인데요. 개인들이 많이 산 거는 무거워서 못 가더라고요. 오랫동안 횡보를 시키든지 그래요. 테슬라
그러니까 이게 삼성 SDI랑 LG화학이 영향을 줬겠죠. 그 다음에 약간 바이오주 있죠. 바이오주 중에는 이제 뭘 보시면 되냐. 요즘에 그 백신 얘기 많이 나오죠. 모더나 백신 아시죠? 모더나는 모더나 그 회사 주가인데요. 악고점 조금 제꼈나 그래요. 조금. 그리고 뭐 하냐면 어제 이렇게 보시면 별로 안 빠진 것 같죠. 어젯밤에 마이너스 8%가 급락한 거예요.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어서 그런데 확대해서 보시면 어제 마이너스 8% 맞죠? 어제 마이너스 8% 급락한 거예요. 전고점 확실하게 못 지키고 깨져버리죠.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이 오잖아요. 전기차하고 바이오주들이 하락을 하잖아요. 오늘 저기 우리나라 관련주 중에 여행주하고 막 카지노 관련주도 급등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제 미국에서 카지노주들이 초폭등했거든요. 덩달아 급등한 거예요. 파라다이스 같은 것도 그렇고 여행회사들도 그렇고. 근데 미국의 항공주들도 어제 많이 올라왔어요. 5% 이상 올라온 거 많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입었던 언택트 수혜주들 있죠.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미국의 언택트 수혜주들이 살짝 꺾이거나 본격적인 조정을 시작한 것들이 눈에 보여요. 보인다고요. 그리고 뭐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그동안 소외당했었던 제조업들, 업종은 얘기 안 해드려요.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화학. LG화학은 다른 개념으로 올라온 거고 이거 말고 다른 화학주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지금 많이 올라와요. 철강주도 올라오고요. 미국에서. 네. 서로 다르죠? 이건 언택트지만 화학이나 뭐 철강 같은 게 언택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이제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인들은 뭘 많이 갖고 있냐면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셀트리온, LG화학 이런 쪽. 이미 다 경고해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이미 하락이 나오고 있었다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붕 떠있고 뉴스 많이 나오고 인기 있는 거 사시면 피곤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을 잘 보시면 이게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4개거든요. 보시면 몰골이 처참하죠. 하락을 많이 했죠. 여기 보면은 뭐 펄 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즈는 말 그대로 게임 회사지 않습니까? 하락한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도 CJ ENM 이런 것들도 게임 저기 바이오가 아니죠. 네,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거니까요. 괜찮죠? 별로 하락한 게 없어요. 그런데 바이오주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쪽 계열은 어제 반도체주도 미국에서 급락 많이 했거든요. 네. 이쪽 계열들은 급락이 났다고요. 특히 시젠 이런 거. HLB 또 빠지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자, 더 내려볼게요. 실제로 뒤로 가면은 덜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니까요. 누가 많이 빠졌냐면 여기에서 후려친 거예요. 코스닥은 대형주가 하락을 해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미국의 어젯밤에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을 잘 보시면 정리하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미국을 잘 보시면 다우지수는 하락한 게 없었어요. 어제 다우지수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올라서 끝났어요. 나스닥은요. 마이너스 2.4% 급락으로 끝났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동안 고평가 논란이 일었던 과열된 종목들 거기에서 급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급락이 어젯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은 초토화되겠죠? 그럼 뭐예요?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음봉들이 떨어지면서 음봉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비싸게 산 개미들을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감옥 생활을 시키는 거죠. 물려가지고 맨날 번져놨다가 밀었다가 번져놨다가 본전 근처 왔다가 떨어졌다가 그걸 반복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어제 미국도 나스닥만 빠졌어요. 이게 왜 이런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많이 입었던 종목들이 꺾이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달았어요.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1, 2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불기둥을 뽑았을 때 그때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개인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샀다고요. 어제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작년 1월 달에 개인들이 코스닥은 3조밖에 한 3조 원도 안 샀는데 코스피 쪽은 26조 원 샀다고요. 다 합해서 26조 원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은 코스닥, 나머지 9는 10분의 9는 코스피 대형주 샀다니까요. 거의 대형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근데 그때 그 개인들한테 물량을 판 게 누구예요? 당연히 외국인하고 기관이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제 테슬라 8% 급락하는 거 보면서 주식을 팔았겠어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좀 많이 팔았겠어요? 당연히 미리 좀 팔아놨겠죠. 아까 대형주, 코스닥 지수 대형주 차트를 볼 때 왜 거기에 거래량들이 이렇게 솟아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스닥 쪽은 하락하기 전에 코스닥 그러니까 100입니다. 대형주 하락하기 전에 거래가 있었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면 방법이 있고 대형주를 좋아하시면 방법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수가 대폭락이 나올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매집을 하세요. 매집을 하시고 그 종목이 바로 가거든 수익 많이 내시고 그죠? 살짝 꺾였다 가거든 세력이 나한테 더 많은 수익과 나를 레벨업 시켜주려고 누르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들고 계세요. 네. 오래 안 걸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식하시면요 실제로 안 물려요. 네. 그래 좀 내가 샀는데 누를 수도 있지 뭐 내가 샀는데 좀 더 떨어질 수 있지 뭐 그런 마음으로 주식 사시면요 바닥이에요. 네. 바닥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렇죠? 네. 바닥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중에 정신병 걸려요. 네. 고점 잡으려는 사람 다 정신병 걸려요. 네.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매집하세요. 매집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중소형주들은 추세가 우상향이고 거래량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그렇죠? 네. 대형주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중소형주로 온 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 따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집을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형주를 사고 싶으신 분,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 테슬라나 저런 것처럼 인기 있는 거 말고 소외된 대형주들을 사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개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조정이 끝난 자리에 있는 것들을 사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차트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마무리 짓고 끝내죠. SK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만 보유 종목인데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말고 롯데케미칼 볼까요? SK 이노베이션도 괜찮다. 네. 보시면 여기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여기요. 여기에서 이제 막 올라오려고요. 여기서 들었다 놨다는 종목들이 그런 대형주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사시면 수익 많이 나요. 여기가 한 19만 원이었거든요. 20만 원 전후였는데 지금 30만 원에 있잖아요. 30만 원 위에 있잖아요. 대형주도 여러분들 타격 받으면 한두 달 만에 막 50%, 70%짜리 수익 나요. 네? 편안하게. 오늘 이거 SK, 저 롯데케미칼 7.9% 급등했어요.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대형주도 한다니까요. 네. 한 번씩 보여드려야 돼요. 네. SK 이노베이션 밑에서 딱 들었다가 꾹 이런 식으로 어딘가를 꾹 누른 다음에 올라오는 거 있어요. 저희 방에 대형주 추천 나가는 게 다 이 자리거든요. 이거는 지금 추천 나간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최근에 몇 개 사드리고 있어요. 대형주도 좀 같이 해드리려고. 삼성전자랑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거 다 팔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대형주를 좋아하시면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개별주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저희 방 단톡방에서 추천해왔던 게 대창이라 그랬죠, 그죠? 네, 대창처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끄트머리쯤입니다. 요쯤에서 하시면 됩니다. 횡보하다가 이제 머리를 내밀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데 거 사시면 돼요. 조정이 끝난 거,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사시면 돼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저희 방 그 단톡방 추천주라 그랬죠? 추천 여기서 나갔다니까요. 좋잖아요, 그죠? 네. 자, 가격 조정 끝내고 이게 가격 조정이거든요. 네. 횡보 조정 끝내고 세력이 들었다 놓고 꼭 누르고 이제 가는 찰나에 딱 산 거죠. 이런 거 사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테마주로 올라왔지만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다 사놓으셨죠? 뭐 선거주로 사놓으셨던 정책주로 사놓으셨던 뭐 사놓으셨죠, 그죠? 테마주들, 그죠? 네. 테마주 사서 들고 계신 분들은 3월 초중순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봤자 3월 초순이라고 해봤자 다음 주고 3월 중순이라고 해봤자 다다음 주거든요. 1, 2주 못 참으세요? 참을 수 있죠, 그죠? 네. 매집해 놓으셨으면 참으세요. 네. 아까 그 분위기 싸하다 그랬죠? 월화의 공동묘지처럼. 네. 그 분위기가 거쳐요. 이제 좀 있으면 거쳐요. 거친다니까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립니다. 그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달려요. 막 뛰쳐나간다니까요. 일제히.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매집하시면 돼요. 아셨죠? 매집하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오늘 밤에 셀트리온 요 주가를 좀 분석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특히 유튜브 쪽 찍으세요. 관심 있으세요? 셀트리온 요거 최근에 떨어진 거 이런 거 차트 공부 좀 시켜드릴까요? 얼마 전에 장대 항목에 나왔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관심 있다 이런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강의랑은 상관없고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관심들이 있으신가 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너무 심하게 빠지는 것 같죠? 왜 그런지 이따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그 유튜브 채널이 2개 있거든요. 하나는 저기 2개 있는데 어디 쪽에다 올리냐면 이런 거는 저기 그 무쏘 TV 있어요. 무쏘 쌍용차 중에 옛날에 무쏘 있죠. 무쏘 TV라고 그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쪽 그 유튜브에다가 진검승부 무쏘 TV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기법 강의 영상 좋은 거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 10분짜리들이 많으니까 들어가서 그런 거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밤에 올려놓을게요. 네네. 아무튼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셨고 좀 도움들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그죠? 원래 2월 말 3월 초에는 약간 분위기가 싸해요. 그러니까 수익이 좀 덜 나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원래 지금은 수익이 좀 덜 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그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일제히 다 들고 올라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